우리는 흔히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이나 모자 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죠. 표현하는 따뜻한 얼굴, 다정한 말, 선물이나 칭찬 같은 것들로. 하지만 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표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며 더 크게 자란다는 것을. 저의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글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는 제게 단 한 번도 힘내라, 괜찮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분은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묵묵히 걷는 등, 넘어져도 일어나는 등, 사람들 앞에서 작게 보이지만 가족 앞에서는 누구보다 크게 버티던 등, 그 등 하나가 제 인생을 지탱해 온 사실을 저는 아주 오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1982년 겨울날 저는 13살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불 속에서 자고 있을 시간, 방학을 맞아 아버지의 일터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시락 가방을 들고 새벽 골목을 걸어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출근길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숨바꼭질을 하듯이 듬성듬성 숨어 있었고, 사람들은 숨바꼭질을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춥지? 같은 말도 없었고, 힘들면 집에 있어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저를 혼자 두지 않았고, 저에게 맞추어 걷는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끝까지 다니지 못하셨고,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신 저의 아버지가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10살부터 막노동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돈을 벌었다고. 당시 사장님 중 한 분이 어린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저 아이 좀 봐. 저 조그만 몸으로 하루 종일 벽돌을 날랐는데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말을 하여 지키는 것은 없다고 묵묵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이미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묵묵함의 행동이 나중에 제 성장의 배경이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겠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특히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어 아프다 못해 저려올 정도였죠.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리 와. 말은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 자기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은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온도는 낮고 느낌은 매우 거칠었지만 조용히 가슴에서부터 따뜻한 온도가 온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온도는 제 손끝에도 전해지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세상 어떤 말이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이 된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등교 시간에는 이미 출근하신 아버지, 제가 10시에 잠들고 나면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시던 아버지, 잠결에 어렴풋이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무거운 작업복이 스치는 소리와 기름 냄새가 느껴지고는 했죠. 그 무거운 냄새는 지금 생각하면 책임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적이 형편없이 나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속상하셔서 큰 소리로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니 학업을 열심히 해야 고생 안 하고 잘 살지 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죠. 저는 괜히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 몰라. 그냥 잔소리 좀 하지 마. 문을 쾅 닫고 들어간 순간 철문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못다 한 잔소리를 아버지께 대신 받아주라고 하듯이 하염없이 아버지를 뭐라 하셨죠.
아버지는 그렇다 할 변명도 안 하시고 그런 시기가 있는 거야. 나름 노력하고 있잖아. 등 본인이 잘 못하신 듯 잔소리를 다 받아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 방 앞 인기척이 느껴졌죠. 아버지의 기름 냄새와 함께 문 앞에서 무엇인가 망설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문틈으로 비치는 그림자는 돌아섰다 다시 방문 쪽으로 왔다 23회 정도 반복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 그 조심스러운 걸음, 마치 아프게 할 의도는 없었다.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을 무렵 부엌에서 잔잔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조심히 열자 아버지가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작은 계란말이 몇 조각과 김, 뜨거운 국 한 그릇. 스트레스 받으면 따뜻한 거 먹어야 한다. 그 말은 서툴렀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의 말. 하지만 그 짧은 말이 그날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우연히 아버지의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반쯤 떨어지고 안쪽엔 킥에 기름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의외의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 가게 만들기, 가족 여행 가보기, 아이들 대학 보내기,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기. 저는 그 공책을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이런 꿈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공책을 잠시 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뭐 세상 다 될 것 같았지. 그 말에 웃고 있는 얼굴 뒤로 아버지의 눈동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등을 돌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말하지 못한 수십 년의 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너희 태어나고부터 아버지는 자기 꿈을 전부 덮어버렸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 그때 뭉클한 감정과 낮에 보았던 계단을 내려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한 꿈 많은 청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대학생이 되고 저는 늘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서류에서 면접에서 몇 번씩 떨어지고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또 하나의 불합격 문자.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마시다 말고 제 옆에 조용히 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져도 괜찮다. 나는 많이 넘어져 봤다. 그 말의 울림은 그분이 평생 넘어지며 버텼던 무게만큼 깊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이 얼마나 큰 울타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30의 어느 날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수술실을 바라보며 저는 시간을 세거나 울거나 발을 동동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침대에 누운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이불에서 비스듬히 드러난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고 가늘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흐느끼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련한 사람 많이 아팠으면서 왜 말을 안 해? 말을 해야 알지 왜 혼자 모든 걸 책임지려 하는 거야? 아버지는 평생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세상을 혼자 들고 있었던 모습.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강한 모습은 강한 척이었다는 걸.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뒤로하고 얼마 후 태어나신 아버지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에부터 예상하고 준비는 하고 있었던 은퇴. 이제 세상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힘을 실어주었던 무기가 없어지는 것이었죠.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으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그날 하루 그렇지 않아도 말이 없는 아버지는 더욱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퇴근 후 아버지와 소주 한 잔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버지와 단 둘이 포장마차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버지 이제 쉬세요. 일 안 해도 돼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쉰다는 게 잘 모르겠다. 쉰다는 걸 모르겠다는 말 어떤 누구는 웃으며 지나칠 수 있지만 저는 아버지의 인생을 지켜봐오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 말 과연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하염없이 움직여야만 했던 걸까?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쉼이라는 단어와 행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두려울까?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렇게 술을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저희는 포장마차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 온 전화를 받으며 아버지 뒤를 따르던 저는 문득 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땅을 보면서 천천히 걷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에는 가기 싫은 길을 가야 하는 작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은퇴식 날, 일부러 시간을 내어 저희 온 가족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직장 후배분이 옆으로 와 살짝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내 아버지 손이 얼마나 빠른지 알아? 가장 힘든 공정은 꼭 너희 아버지가 맡았어. 근데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가 평생 어떤 하루를 살아왔는지 제 가슴 한가운데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집안 정리를 하던 어느 날 서랍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에게 쓰는 편지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아이들이 내 모습 보고 부끄럽지 않아 하고 조금 덜 흔들리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아버지가 부끄럽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강하고 멋있는 아버지인데 어느 누가 우리 가족을 흔들어 놓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발자취를 저는 당연히 따라갈 겁니다. 40 후반이 된 저의 모습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일에 지쳐도 버티는 자세, 가족 걱정은 말 대신 행동으로 먼저 하는 습관, 무겁고 힘든 건 내가 먼저 들려고 하는 마음.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제 인생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이는 이 모습 보며 자랄까? 나의 모습 뒤에서 조금은 덜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버지처럼 자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아이에게 말없이 하지만 흔들림 없이 서 있을 것입니다. 제 눈앞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두 분을 보며 저는 묵묵히 옆에 있는 아내의 손을 잡아봅니다. 이 묵묵함의 모습을 아내는 알아줄까요? 아니, 알아달라고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저 앞에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테니까요. 사람의 외모는 현재를 말하지만 뒷모습은 인생을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은 제가 평생 기댈 수 있었던 가장 큰 울타리였고 저를 미래로 밀어준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은 제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 그 뒷모습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제 안에서 빛날 것입니다.